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모처럼 만에 갭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랜만에 정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550선 회복했고 코스닥도 87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왜 뉴욕 시장에서도 역시 반발 매수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 이슈들 챙겨볼 게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걸 원하진 않고 있지만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기업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서 팽팽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잘 체크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고르는 게 최근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오늘도 저희가 그런 종목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저희도 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도 항상 저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런 내용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제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좋은 종목들 두 분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먼저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거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가져갈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매도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해법을 두 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현대로템 좀 말씀을 현대로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방산 쪽에서 뭐 대장주로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 뭐 K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전차라든지 장갑차를 생산하면서 사실은 거의 뭐 실적의 대부분을 좀 차지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K2 전차를 좀 납품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좀 어느 정도 수주가 좀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매출로 잡히면서 2분기, 3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2024년에 방위산업청과 약 2조 원 규모의 지금 K2 전차 4차 양산 계약 체결까지도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가시성이 높은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레일 솔루션이라든지 뭐 에코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도 2019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영업 적자가 좀 지속됐습니다만 2020년부터 좀 이후에 좀 상당히 저가 수준을 좀 회복을 하면서 좀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 쪽에서 봤을 때 특히 수익성 쪽에서 상당히 회복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2,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한 4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현대로템 방산주를 소개해 주시면서 시간 딱 맞게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A-PRO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하고 두 번째 종목이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이 아시겠지만 갈륨 그리고 게르마늄에 대해서 수출 제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장군 먹는식으로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갈륨, 게르마늄은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재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엄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포함되고 있는 것들이 히토류라든지 그리고 뭐 흑연, 텅스텐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일단 갈륨을 봐야 돼. 갈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시겠지만 그 트랜지스터가 거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규소에 이 갈륨을 첨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질화 갈륨 반도체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갈륨은 또 이제 질화 갈륨 반도체에 또 그 원료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화 갈륨 요거 연관시켜서 첫 번째 종목은 A-PRO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질화 갈륨 관련 반도체 종목도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조금 시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A-PRO를 준비 좀 했습니다. 뭐 A-PRO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신사업으로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 개발 및 사업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화 갈륨 에피 웨이퍼 생산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땡. 네, 중재력이 나오면 보시면 됩니다. 입니다. 질화 갈륨 이거 발음 마시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두 번째 어떤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 덕산 네오룩스 좀 말씀을 네오룩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영업이익 한 80억 정도 2분기에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분기부터 좀 이제 강도 높은 좀 재고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1분기 같은 경우 좀 2분기 같은 어떤 상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아이폰 15 뭐 아직은 뭐 정확히 나온 어떤 이름은 없습니다만 아이폰 15 시리즈 관련된 부분들, 또 여기다 또 갤럭시 Z 폴드 5 관련돼서 지금 출시가 분명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절적인 좀 성수기를 누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아이폰 15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은 제가 볼 때 동사에게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IT OLED 확장 사이클이 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휴대폰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2024년 내년에는
OLED 아이패드까지 좀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OLED 확장성도 제가 볼 때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주가는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정태근 팀장님 두 번째 종목 네, 다음 바로 종목은 갈게요. 신스틸이고요. 신스틸. 네, 어차피 다음 종목 연결되는데 괜히 시간 오버했네요. 그 첫 번째 종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가지고 수출 품목 확대 시사 여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그 질화 갈륨 요거 그 연관성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신스틸 같은 경우 이제 갈륨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갈륨이 이제 아이니안지 알루미늄 정형 과정에서 부산물로 갈륨과 그리고 게르마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의 그 유럽 최대 또 아연 기업인 니르스타가 이제 기존에 있는 아연 그 시설에 그 게르마늄, 갈륨 생산 시설 설치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80%를 조달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개 카드가 썩 이제 먹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텅스텐이라든지 뭐 흑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옐런이 대만에 갔지만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죄송합니다. 대만이 아니죠. 중국에 갔지만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스틸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은 신스틸이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이라든지 알루미늄 도금 강판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니르스타에서 아연 재련 과정에서 게르마늄, 갈륨을 생산하게 된다라면은 아연 가격이 조금 이제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신스틸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딱 맞추신 척 하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할까요? 네, 세 번째 종목 원익QNC 한번 좀 원익QNC.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전통적인 소부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컨센서스가 좀 약간 좀 기대치를 좀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29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네. 당초 한 240억 정도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멘티브의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와 관련돼서 커치 부분에 약간의 좀 부진을 좀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컨센서스를 넘어갈 수 있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면서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서프라이즈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만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따라오려면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원익QNC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제가 볼 때는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좀 급격하게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매력적인 구간에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상반기에 좀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 좀 코어스텍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20억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률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익QNC까지 윤여민 이사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세 번째 네. 뭐죠? 앞에는 티가 났었나 보네요. 그 그렇죠. 세 번째 종목은 KN솔입니다. 그 세 번째 종목이 KN솔이고 네 번째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게 네. 좀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KN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드라이룸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성ENG, KN솔 이게 이 두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신성ENG는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고 KN솔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삼성 SDI가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고 난 다음에 또 잠잠해져 버렸는데 어쨌든 뭐 도요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앞으로 빠르면 어쨌든 파일럿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에 진행될 가능성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은 진행이 될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이온 전동성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면은 뭐 일부도 진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수율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장비가 이제 발주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배터리가 수분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드라이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 드라이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성 ENG 그리고 K엔솔 이 두 업체가 거의 뭐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고체 드라이룸 제작을 하기 위해서 R&D를 신성 ENG도 그렇고 K엔솔 이 두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이 1차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쪽에 신성 배터리 기업들이 또 이제 장비 발주를 합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 쪽으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 땡. 네, 네. 조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네 번째 K카죠? 네, K카 맞습니다. 가져오셨는데 질문을 주셨어요. 겸손 의형님이 K카 같은 경우에는 곧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서 중고차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 든다. 네네. 그 중고차 시장 파이가 더 커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좋게 보시는 건지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답니다. 요거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네. 뛰어든다는 얘기는 뭐 작년부터 나왔습니다만, 일단 뭐 죄송합니다. 좀 자체적인 모멘텀에 때문에 약간 지금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 2분기 실적 관련된 리뷰를 먼저 해드리면,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금리가 좀 인하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돈다는 사실,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업황에 대한 회복세의 기대감은 분명히 하반기에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151억 정도를 좀 2분기에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효과, 여기에 따라서 재고 축적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저가 위주의 중심으로 좀 회전율이 상향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에 대한 방어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의 어떤 중고차 진출, 이번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위협적인 요소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중고차의 시세가 좀 회복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성을 높이는 좀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경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대주주 의무보호 기간 종료에 따라서 매각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경영권 네. 프리미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겸손 의형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도 해드렸는데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정태근 팀장님. 네, 분배하신 다음. 시간 잘 알려주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 아까 말씀드린 게 연결시켜서 네.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그 유럽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 밸류 레인을 그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완성도라든지 이런 기술적 한계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 쪽으로 그 러브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의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 한국의 소부장 쪽으로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리고 SK 이테크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현재 유럽에 진출해 있거나 아니면 유럽에 진출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북미 쪽 이어서 이제 유럽 쪽까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영향이 확대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슈들 때문에 2차 전지가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네. 북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뭐 삼성 SDI, 뭐 스탠티스 이런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북미 쪽에 또 추가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치지 않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 쪽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에도 증설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양극재 생산 능력이 13만 5천 톤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제 에코프로에 필적할 만큼 뭐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에코프로에 좀 비교해볼 만큼 어떤 생산 능력이 이제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또
가기 때문에 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윤여민 이사님. 네, 5번째 종목은 이제 펜트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펜트론.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늘 뭐 바로 20% 좀 급등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관심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 반도체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서 봤을 때 좀 밑에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가면서 제가 볼 때는 종목의 선순환이 나오고 있죠. 뭐 DDR5 관련된 종목, 뭐 오사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쪽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펩트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좀 선두주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내려오게 된다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DDR5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후공정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챗GPT, AI의 어떤 돌풍으로 해서 HBM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로서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2차 전지 지금 검사 장비 쪽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가 좀 시작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실적도 올해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자체는 뭐 12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년 대비 8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저점을 잡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펜트론까지 5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의 5번째는요? 네, 전반전 마지막 종목은 조선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리엔탈 종목을 준비를 오리엔탈 했고요. 종목. 네. 조선에 관한 얘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그쵸?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수주를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이제 6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누적 수주가 이제 대형 조선 3사가 700척이 넘어가고요.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환율 따라 변동이 있긴 하지만 135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현재 수주는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부가 그러니까 흑자 수주를 받은 물량들이 이제 2023년도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선주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 시간차를 두고 기사들도 이제 동반해서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탈 전광을 그중에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제 선박 수주가 아시겠지만 LNG선에 좀 많이 집중이 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포커스 좀 많이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LNG 선박에 만드는 그 상부 구조물 어찌 보면 그 조종실 있는 곳이라 봐야 되겠죠. 그 선원들이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상부 구조물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주력 매출처가 또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중공업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뭐 피팅 관련주라든지 뭐 기자재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1승이라는 종목도 있고 많이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LNG선이 어쨌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선인지 다른 선박 쪽 넘어가기 전까지 이 LNG 선박의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들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까지 두 분이 5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고요. 시장 상황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강보합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CPI 발표와 어닝 시즌을 앞두고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이 9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갔고요. 지난 9거래일 동안 무려 90%가 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들 중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 기조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덕분에 지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6% 오른 2,54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4% 오른 87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원전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과 관련된 건설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었던 에너지위원회에서 정부가 첨단 산업 신규 투자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해서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산업부는 오는 2024년부터 38년까지 적용될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을 이달 말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9,12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신기계도 20% 넘는 강한 상승을 켜내면서 6,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기술이 9%대, 두산 에너빌리티가 6%, 그리고 한전 KPS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들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LS 일렉트릭이 대표적으로 큰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는 70%가 넘는 상승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매출액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분기 중에는 역대 최대치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 등의 미국 증설 투자와 관련해서 배전 시스템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수주 잔고에 기반한 LS 일렉트릭이 깜짝 실적을 내놓게 됐습니다. 매출액 이상으로 신규 수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2조 5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구축 과정에서 배전망과 관련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IRA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는 7%대 오름세 보이면서 88,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SAMG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티니핑에 이은 새로운 IP가 이 쌈지 엔터에는 좋은 호재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메탈 카드봇이 시즌2와 시즌3 제작에 나선다라는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메탈 카드봇은 쌈지 엔터가 10년 만에 내놓은 새로운 보이 액션 로봇물인데요. 현재 최고 시청률로는 3%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흥행 IP로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업계는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캐치 티니핑의 제2주자로 불릴 만큼 현재 쌈지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좋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후속 시즌 제작을 통해서 세계관이 확장되고 또 다양한 팬덤을 이용한 IP 서비스, 이 IP 사업군들이 더 좋은 매출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는 5%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2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활용하시고 좋은 종목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두 번째 공개하는 스피드 종목 10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10가지 종목입니다. 윤현민 이사의 종목은요. 레이 세코닉스, LX 인터내셔널, CS 베어링, LNF 이렇게 5가지를 더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JT, 바이옵트로, 삼보모터스, 유신, 스펙코를 더 가져오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더 좋은 종목 심사숙고해서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거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릴레이를 이어갈 텐데 매주 화요일에는 두 분의 환장의 조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님이 일주일 중에 오늘이 제일 빵빵 터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루시 님이 맞습니다. 세 분의 케미를 절대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이 있어야 환장의 조합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셋이서 환장의 조합. 자, 그럼 계속해서 빵빵 터지게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 레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덴타 쪽에서 지금 종목들이 조금씩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좀 출발하지 않은 종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뭐 레이 같은 경우는 뭐 덴탈 솔루션 쪽에서 상당히 좀 특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치과형 장비를 이제 턴키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 한 276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년 대비 거의 70%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가운데서는 결국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경쟁에 대한 부분들,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ASP가 올라가면서 이와 관련된 조금 자유로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이익 실현세를 좀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해외 매출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시장이 상당히 하나의 관건으로 떠오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좀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2분기부터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좀 큰 이슈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VBP 관련돼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분명히 중국 내 임플란트 시장이 좀 더 개화하지 않을까. 여기서 좀 제가 볼 때는 동사에 좀 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이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전 첫 번째 종목은 JT. 혼자 정하시네요. 네. 뭐 제 마음이죠, 뭐. 네, 하세요. 네. JT하고 이제 다음 종목이 바이옵트로인데 요거는 이제 두 개 IT니까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JT 같은 경우 좀 뒤늦게 이제 HBM 이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스 쪽으로 이제 납품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늦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뭐 SK 하이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HBM 반도체에 대해서 디램에 대해서 이제 진심을 다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삼성전자도 이제 하이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뺏어오겠다 이런 타도 하이스를 이야기 되면서 내년에는 정말 불꽃 튀기는 삼성전자와 하이스의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엔비디아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AMD 같은 경우도 새로 나온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하이스의 제품을 이제 채택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는 지금 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AI가 이렇게 만든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스가 이제 HBM 수요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인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인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지만은 JT 같은 게 좀 뒤늦게 좀 부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 부품이라든지 뭐 장비에 대해서 또 대거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이 JT가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트 업체 쪽으로도 이제 물량을 넘길 가능성인데 그쪽에 하나 마이크론과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SK 하이스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JT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아리랑님이 정태근 전문가님, JT가 버닝 소프트 글로벌 1위 업체로 성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몇 달째 보유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이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리랑님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기사님. 네, 7번째 종목 세코닉스 한번 좀 세코닉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끕니다. 제가 좀 바쁘네요. 네.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 지금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 뭐
금액은 작긴 합니다만 기존에 지금 30억에서 46억으로 그래도 한 1.5배 이상 제가 볼 때는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전장용 카메라에 대한 실적 개선이 주요 원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결국 이제 완성차의 출하량의 증가에 따라서 또 옵션 채택이 좀 아무래도 좀 상승이 같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런 부분이 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 자체가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좀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모바일 쪽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A 시리즈 같은 경우가 살짝 좀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바일 쪽 관련된 좀 제가 볼 때 매출은 살짝 좀 부진한 전망이라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전장이라든지 XR 쪽에 대한 어떤 체질 개선을 좀 보면서 향후에 좀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지금 뭐 전장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헤드램프 관련돼서 분명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XR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이제 VR 뭐 접안 렌즈라든지 AR 투사 모듈 같은 XR 디바이스 관련돼서 지금 유의미한 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XR 디바이스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모멘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뭐 목표가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코닉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제가 말이 많아서 인터넷을 끄는 건 아니죠. HS가 안 움직이는데 일단은 뭐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7번째 종목은 예고했듯이 바이옵트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하이엔드 디램 그러니까 HBM 디램도 그렇고 이제 DDR5도 그렇고 이런 제품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FC BGA에 대한 수요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수혜받는 기업들, 주목받는 기업들 그리고 부각된 종목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바이옵토르 같은 경우는 FC BGA 제품을 검사하는 장비를 최근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FC BGA 검사 장비 업체들 같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옵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가비스라든지 그리고 인텍플러스라든지 상당히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세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BM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그리고 DDR5의 어떤 채택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라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확장이 돼가지고 수혜받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옵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BBT 장비라 그래가지고 성능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PCB 장비만 생산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FC BGA 장비까지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제 국산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국내 쪽에 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먼저 이제 5월 말부터 해가지고 부각이 됐었고 그 이후에 기가비스하고 인텍플러스가 시간차를 두고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이옵트로 같은 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런 모멘텀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정이 나올 때 좀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추세가 전환된다라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바이옵트로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이제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일단 8번째 종목 이제 LX 인터내셔널 LX 한번 좀 인터내셔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약간 뭐 전쟁 관련된 수혜주로서 좀 상당히 좀 앞서했던 종목. 그렇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물동량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쉬었다는 부분들 뭐 약간의 좀 고개를 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박스권에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서 봤을 때 바닥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확인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과거의 호황 대비해서 물동량의 영향으로 좀 이익률이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진행 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추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사업상 구조, 물류, 운임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땐 약세 흐름이 조금 지속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한다는 점, 여기 또 유연탄 가격까지도 약세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마무리된 점에서 봤을 때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견조한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체력을 갖고 있는 상황. 특히 재무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크게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뭐 포트폴리오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뭐 유동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제가 볼 때는 기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다음 종목은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 네, 최근 뭐 성화 혜택을 비롯해가지고 급등하는 이게 자동차 부품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과 연관돼서 이제 소개 안 된 종목들이란지 상승이 예상된 종목들 찾다 보니까 삼보모터스가 좀 픽이 됐습니다. 삼보모터스가 지금 6월 30일 날 뭐 21%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 기업들이 사상체의 실적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주가 현재 조금은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 이제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의 어떤 실적 예상치 4조 4천억까지 예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고 삼보모터스는 이제 그 전체 실적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은 전기차 판매 이쪽과도 연관성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전기차 판매를 38,457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네. 보조금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혜택만 받게 된다라면은 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비우호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현재 전기차 판매를 잘 해나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현대차양 250kW급 로터 아세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전기차 구동의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친환경차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판매 어떤 증가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리고 어차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죠. 네, 아홉 점 CS 베어링, CS 베어링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도 좀 풍력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의 어떻게 보면 메인 회사에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멘스 가메가 쪽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죠. 지금 한 육상용 터빈 관련돼서 15에서 30% 정도 약간 불량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AS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블레이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중국에서 납품했기 때문에 일단 CS 베어링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이런 베어링을 좀 고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신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멘스 가메사 쪽에 지금 제품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승인이 완료되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되면 뭐 내년부터 어떤 납품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는 뭐 지멘스 가메가 같은 경우는 신규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GE가 원래 전통적인 메인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GE 같은 경우는 3월에 뉴욕 공장에 지금 공장을 돌아가고 있고 플로리다 쪽에서 공상 증설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아무래도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GE 같은 경우는 물량의 어떤 증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베스타스양 같은 경우는 6메가와트급 베어링이 좀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하반기부터 좀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GE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베스타스양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 또 지멘스 가메사 같은 경우는 신규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하반기부터 수주에 대한 모멘텀 결국 이런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CS 베어링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9번째는 유신이죠. 네, 네. 유신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런가요? 자, DOAJ로 시작한 아이디 쓰신 유신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반전 마지막 종목은 이제 유신하고 스페코 이제 하나 재건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유신에 대한 대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오늘 종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종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종가가 전일 상한가 이제 종가가 41,85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1,850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매수 타이밍을 일단 3일 뒤로 좀 미루라는 말씀,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오늘 종가가 이 상한가 종가 위에서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 한 이틀 정도 타이밍을 좀 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유신하고 스페코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어떤 테마 내에서도 이 테마가 기존에 있는 종목들도 물론 움직이긴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면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뭐 SY라든지 데모라든지 현대에버다임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삼부토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물론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뭐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고 뭐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네. 낫듯이 테마안에서도 항상 새로운 종목들 수혜주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다라면 아마 어제 유신이라든지 뭐 이 스펙 같은 종목들이 부각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종목을 찾기 때문에 유신이 좀 부각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뭐 삼부토건도 예전에 그 폴란드를 방문할 때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 같이 동행했다는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유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경제 사절단 일원으로 대통령과 함께 폴란드에 방문했다는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해주세요.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윤여미 이사님. 네, 마지막 종목 LNF 좀 LNF.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종목 중에서 참 이제 주가가 가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그러게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상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좀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업이익은 한 682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판가 인상에도 원재료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레깅 영향이라든지 뭐 ES 제약 판매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2차전지 관련된 쪽 물론 이제 실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결국 수주라든지 좀 증설에 관련된 뉴스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니켈 비중이 90% 이상 좀 들어가는 NCMA 쪽에서 양극재 좀 대량 생산해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테슬라 관련된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마 2024년 내년부터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어떤 진납 공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미드니켈 양극재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LF 그다음에 LFP 그다음에 양극재 양산을 지금 제가 볼 때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양극재 관련돼서도 좀 제품이 좀 다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가 좀 안 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좀 혼자 눌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테슬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밸류 체인으로서 지금 제가 볼 때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LNF까지 10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마지막 종목은 말씀드린 스페코고요. 스페코. 그래서 일단 유신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방문하는 이슈 때문에 같이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은 이제 뭐 설계감리라든지 도로 같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삼부토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스페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많이 하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관련돼서 이렇게 엮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의 어떤 주된 캐시카우가 아스팔트 플랜트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도로 까는 이런 작업을 하는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와가지고 같이 테마주로 재건 테마주로 엮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코라든지 유신 같은 종목들 말씀드린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테마 내에서 어떤 새로운 수혜주를 계속 찾는 그런 작업들이 시장에서 계속 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굳이 먼저 찾으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까 유신 문의해 주신 분처럼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 꼭 리스트업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마지막 두 종목을 유신 그리고 스페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일단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스페코 같은 내용은 여기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페코 같은 경우도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5일선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5,000원 남기신 거예요? 아까 시간 부족하다 계속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스페코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을 골라봐야 되겠는데 두 분이 한 종목씩 골라주시고 간단하게 가격 전략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탑픽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LNF 좀 말씀을 LNF 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매매밴드를 말씀드리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지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가격, 목표 가격 28만 원까지 일단 제시해 주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님은요?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시간을 좀. 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황당했죠. 아, 그러니까 저도 황당하네요. 네, 가격 전략을 네. 주세요, 그러면. 네, 탑픽은 이제 스페코고요. 네. 스페코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4,700원에서 4,95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4,5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페코와 LNF를 오늘 두 분이 마지막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이야기해봤습니다. 화요일에 환장의 조합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 다 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